예, 3강입니다. 공적 자금의 대출로 개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 살 때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디딤돌은 계속 있었고요. 보금자리도 계속 있긴 한데 이건 형식이 조금 변동되긴 합니다. 신생활에 새로 생긴 거고요. 이 세 가지 서민 대출을 관할하는 곳을 주택금융공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걸 헷갈리지 말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허그라고 부르거든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경매하시려면 이 두 개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채권자에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은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런 대출을 받았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경락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해당 대상이 되는 곳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라는 거죠. 디딤돌 대출을 물어보려면 주택금융공사를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부 기금 대출, 금리를 낮춰서 좀 혜택을 주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기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여러분은 은행에서 빌린 것 같아서도 은행에서 기금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기금이 여러분 집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경매로 넘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택금융공사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경락대출도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은 다른 대출과는 좀 다르게 차후에 상환을 두 개나 세 개의 집이 생겨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매력도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소득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대출을 조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담보대출은 관리 감독 주체가 두 개입니다. 얘는 대출을 모든 걸 관할하고요. 여기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기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요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주택채권 매입금으로 써 있지만 여러분 뭐 청약저축 들어간 거, 여러분이 복권 산 거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는 기금들입니다. 이것들을 갖고 운용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적 주택을 짓는 데도 활용을 하고요. 뭐 토지를 확보하는 데도 아무튼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금으로 여러분의 대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근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이건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를 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금행에 가서 대출을 빌렸을 텐데 그 빌린 대출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1억 5천밖에 안 받았네요. 보금자리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디딤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죠? 시기를 봤더니 2013년이에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꿈틀꿈틀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긴 하죠. 17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3년은 많이 여전히 하락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락기에 1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액인 집이겠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아까 제가 약속드렸죠? 근저당하고 대출의 관계 얘기 들었죠? 대출 받으면 은행이 이 집에다가 근저당이라는 물권 담보를 설정해놓고 즉 등기부에다 근저당 표기를 해놓고 나중에 네가 빚을 못 갚거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집에 대한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거야 혹은 경매에 넘길 수 있어 이런 것들의 권리를 표기해 놓는 걸 근저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발기금 21년이네요. 이때 한창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0%대의 금리에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1억까지는 막 대출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보는 잡았지만 사업자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고 사업자 대출도 은행에서 해준 게 아니고 새출발 기금이죠. 기금에서 해준 거니까 이거는 또 기금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금일 수도 있고 지자체 기금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디딤돌 대출도 주택 기금으로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도 사업자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에서 받았네요. 되게 대출을 활용을 잘하신 분인데 경매에 넘어온 거 보니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밀리셨네요. 이해되십니까? 무주택 서민들아, 전세금 대출도 지원을 해줄게. 이 전세금 대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주택도시공사입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매매대출이 아니라 전세대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하고 SGI입니다. 보험 형태의 그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보험에 의해서 먼저 지불된 금액을 구상권 청구의 형식으로 강제경매에 넘기는 방식을 취합니다. 강제경매를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이제 경매 종류를 얘기하면 강제경매는 채권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넘기는 경매를 얘기하고요.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는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집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나중에 이제 형식 경매는 따로 공유물 분할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살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에는 서울이 붙기도 하고 경기가 붙기도 하고 뭐 전남이 붙기도 하고 경북이 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공사와 큰 경기와 서울권 주택공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받은 돈이 이게 6천을 구성권 청구를 했으니까 6천은 이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 백승욱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주택 임차권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주택 임차권 내에 위에 전입했던 사람 이름이 보통 밑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지 않고 있네요. 어떤 전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돈 6천을 먼저 돌려주고 그거를 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해가지고 경매에 넘긴 사건이죠. 근데 강제경매에 넘긴 사건은 누가 넘겼어요 지금? 서울보증보험이 넘겼네요. 소유권자가 전세를 준 주택 임차권자에게 이 주택 임차권이라 나왔다는 얘기는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거 전세금 대출을 담당을 할 때 이를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나간다고 했을 때 돈을 돌려주고 보증보험에 의해서 돈을 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을 때 그 돈을 돌려줄 때는 등기에다가 너의 계약사항을 남겨두고 가서 대항력을 유지해라 라고 등기사항에 기록 하나를 남길 것을 원하는데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이거는 서민을 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면 소유주가 돈을 안 줘요. 이게 다음 들어올 사람 구해야 너에게 전세금을 주지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등기에 슬쩍 가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항력도 보존되고 집주인은 이 이후에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경매에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도 안 됩니다. 등기 이후에 이런 등기가 있으면 뒤에 매매 거래가 안 되죠. 다른 뭐 전세나 월세 거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좀 풀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고 그 돈을 도시보증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얘가 경매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경매 넘긴 게 도시보증공사가 아니네요. 이건 뭐냐? 도시보증공사는 대출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6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만 든 겁니다. 보험만 든 거니까 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 인수를 하긴 했지만 보증보험이 경매에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대출금의 여부, 아예 0원이거나 많거나 뭐 아니면 이 두 회사 간의 어떤 협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보증보험이 넘기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넘긴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경매로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뭐가 다를까요? 사업자 대출은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들도 기금이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금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기금이 있고요.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지원해주는 대출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엔 이런 제도들이 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있나요? 가압류 잡은 기술보증기금이 임의경매에 넘긴 국민은행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근저당 잡은 국민은행 가지고 경매에 넘긴 겁니다. 이건 말소기준권이었던 말소기준권은 맨 처음에 소멸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요. 그래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소멸기준 아래는 진짜 내가 하나도 인수 안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인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인수해요? 이거 인수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여기가 1억에 팔렸어요. 이 집이. 이거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4,400원 얘가 손실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시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경매의 좋은 점은 소멸기준이라고 써있는 거는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거 아래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압류를 잡아놓고 이렇게 빌려주기도 한다는 거를. 가압류는 뭔데요? 근저당은 임의경매를 넘겨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물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근데 가압류는 그냥 채권이에요. 돈 빌려줬어 하고 등기부에 약하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경매에 넘길 수는 없고 만약에 기술보증기금이 경매에 넘길 거라고 한다면 가압류 잡아있는 이 채권을 토대로 소송을 신청해가지고 그 소송 신청 상황 하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기술보증기금이 돈 못 받은 걸로 경매를 넘겼다면 여기에가 강제경매, 여기가 강제경매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아시겠나요? 네,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살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산관리공사는 캠코라고도 부르고 온라인 사이트로 보면 온비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주된 업무가 여러분은 세금 안 낸 사람들을 경매에 넘기고 공매에 넘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채무 인수 업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받으면 자기들이 경매를 넘길 수 있는 법무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 돼 있으면 어떤 기업에서 인수한 채권을 경매에 대신 넘겨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걸 근저당 인수경매라고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가 경매에도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매는 뭔데요? 캠프 온비도 공매는 뭔데요? 이건 세금 안 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경매에 넘겨달라고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매하고 공매 두 가지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경매에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들이 하는 이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들은 또 하나를 결합할 수 있어요. 아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서울보증보험하고 결합했었죠? 얘네도 서울보증보험하고 결합해서 전세구상권 경매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경매에서 전세대출을 해준 어떤 기금대출을 해주지 않은 어떤 전세대출을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은행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 은행에서 기금대출이 아닌 사람에게 좀 고리로 대출을 해줬을 텐데 그 전세대출을 경매를 쳐줄 때 누구에게 의뢰를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돌아보니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왜냐하면 얘들은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서 경매에 넘겨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체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얘들 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얘들 말고 자산관리공사는 다른 경매를 붙일 수 있는 팀이 없는 애들의 기업 채무를 인수해가지고 경매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도 자산관리공사가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과 공사들이 어떻게 경매에 개입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임의경매 누가 넘겼어요? 자산관리공사. 임의경매를 넘겼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얘가? 소유권 이전됐고 토지신탁회에서 인상이 됐는데 소유권, 근저당이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빌린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아닐 겁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 이전됐다는 얘기는 신탁대출을 받았던 뜻인데 얘들이 경매에 넘기는 일을 못하니까 얘들한테 이렇게 넘겨준 것 같아요. 이거를 등기상에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지신탁은 아니네요.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돈 빌렸는데 여기는 경매에 넘길 수 있는 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채권 양도라는 형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이거를 자산관리공사가 넘겨줬네요.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일 이해가 되시죠? 기업이 은행이 개인한테 대출해 준 거를 양도받아서 경매 넘겨주는 일을 자산관리공사는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차이 대출에 있어서의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업자 대출은 크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DSR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DSR,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내 소득은 얼마지 하고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지표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0 정도 받잖아요. 그럼 원금하고 이자 다 합친 돈, 전체 대출에서 150만 원을 내버렸으면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DS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강은 제가 말씀드렸던 DSR, LTV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